연평균 10일에 한 번 시험을 보는 아이들은 단 1시간, 불과 1분이라도 공부에 더 투자해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오늘도 애쓰고 있습니다. 공부를 위해 최대한 잠은 줄이고 간단한 음식으로 식사를 대신하고 운동은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학원 다니고 이러느라 시간도 없고 별로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요. 대학이랑 내신 따려고 시험 기간에는 3-4시간 정도밖에 안 자요. 이제 밥을 굶으면서 공부를 하는데도 학교 성적은 좋진 않아요. 그렇다면 일부러 시간을 내어 충분히 자고 먹고 운동하는 것은 학생들 생각처럼 학습에 방해가 되는 것일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 결식률은 약 26%,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와 라면 섭취율은 각각 12%, 24%로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식습관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공부 때문에 만들어진 이 식습관이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잘못된 식습관과 그다음에 독성이 함유된 음식을 먹게 되면 위장 안에 노폐물이나 독성이 쌓이게 되고 그것이 부패해서 심지어는 뇌에까지 영향을 줘서 아이들의 그 학습 능력 장애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학생들은 식습관 실험 전과 비교해 작업 기억 능력의 예측 능력은 약 5% 정도 향상되었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의 경우에는 2% 정도 향상되는 효과를 보였는데요. 다소리는 예측성 4%, 정확성이 12% 정도 향상되었고 인실이는 예측성 10%, 정확성 약 29%의 변화를 보이며 기억력과 관련된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이라는 게 단순 기억이 있고 그 의미까지 다 포함하는 기억이 있는데 이제 워킹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의미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모든 공부의 가장 핵심적인 기억의 그 부분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워킹 메모리가 개선됐다는 것은 모든 과목에 다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 올바른 식습관은 기억력 중 작업 기억 능력의 예측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기억력 향상은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총 33명 학생의 운동 전후 결과를 살펴보면 신호음에 팔과 다리를 반응하는 속도가 평균 19% 단축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윤지는 반응 속도가 0.1초에서 운동 실험 후 0.06초로 2배가량 빨라졌고 윤희는 0.9초에서 0.6초로 태희는 0.7초에서 0.3초로 다은이는 1.23초에서 0.7초로 운동 후 눈에 띄게 민첩해지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자극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자극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실이 시끄럽더라도 선생님의 말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3주간 매일 20분씩 운동하는 습관은 학생들 뇌에 자극을 주어 집중력을 향상시켰는데요. 적은 시간의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게 되면 학습 집중에 효과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하루 필요 수면 시간은 6시간에서 9시간으로 잠을 자는 것은 피로에 쌓인 몸을 휴식하고 뇌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낮에는 학교, 밤에는 학원으로 몸과 머리를 쉬지 않고 사용하는 청소년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8명은
수면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학원에 또 5시 반에 가서 8시 반에 끝나고 또 12시 정도까지 숙제를 하니까 하루에 한 6시간 자는 편인데 자고 일어나면 그냥 몽롱해요. 인문계 고등학생의 주중 평균 수면 시간은 5시간. 학교에서 학원으로, 도서관으로 이동하며 책과 씨름하고 집에서도 마음 편히 눕기보다는 책을 펼쳐놓고 졸기 일수인데요. 과연 수면 시간을 줄이는 것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데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은 하루에 일주기를 가지고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즉 새벽에 잠이 드는 동안은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가 잠이 깰 때쯤 서서히 올라서 딱 잠이 깨고 나면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기상하고 나서 한 30분 정도면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는 또 굉장히 낮아지죠. 이런 주기를 가지고서 그 주기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컨디션이냐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컨디션이냐 이걸 분석을 하게 됩니다. 기상 후 코티솔 수치가 높이 상승하는 것이 정상이나 5시간의 부족 수면을 취한 아이들은 대부분 기존 주기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동원이는 충분 수면일 때의 파란색 그래프가 정상 수치를, 부족 수면일 때는 잠을 자면서도 뇌가 스트레스를 받아 수치가 높았습니다. 혜령이는 부족 수면을 취한 후 계속 수치가 낮아 몽롱한 상태로 오전 시간을 보냈고, 수영이는 충분 수면과 부족 수면일 때의 차이가 2배 이상 나타났습니다. 세림이도 적은 차이긴 하지만 충분히 잠을 잔 후에 수치가 높았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기사하고 나서도 충분히 코르티졸 수치가 적절한 각성을 유지할 만큼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공부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오전 시간대에 제대로 주의 집중을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자극을 받아들이고 파악하기까지 뇌가 반응하는 시간이 평상 수면 상태일 때 0.3초에서 공포영화 감상 후 평균 0.4초로 반응 시간이 지연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경이는 공포영화 감상 후 0.03초, 상원이는 0.04초 지연된 반응을 보였고, 준영이는 0.04초, 혜령이도 0.04초로 지연된 반응을 보이면서 자기 전 자극적인 환경은 기억력과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목표 제시에 대해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기까지가 느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면의 양을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고, 또 수면의 질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수면에 들기 전에는 몸을 먼저 이완을 시켜가지고 깊은 수면에 들어갈 수 있는 생리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오전 시간에 집중력이 높아지고, 잠자기 전 몸을 함께 이완시키면 정보 자극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주의력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올바른 식습관은 기억을 관장하는 뇌 기능을, 규칙적인 운동 습관은 자극에 집중하는 뇌 기능을, 충분한 수면 습관은 정보에 반응하는 뇌 기능을 개선시켜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남들과 같은 출발선에 서 있다면 이 3가지 습관을 변화시켜 공부에 추진력을 더해보는 건 어떨까요? So sleep isn't some magical pill that if you sleep a great deal, your grades are going to automatically improve. What you need to do is just take sleep seriously, make sure you're getting enough, and sufficient sleep will augment and help your learning process. ストレッチをしながら単語を覚えるとか、
階段をこう上げ下ろししながら数学の公式を覚えるとかですね、リズムに乗って何かをやるっていうのはとってもいいその記憶の方法だと思うんですね。なので運動は無駄な時間というふうに思わないで、運動しながら何かを覚える。So it's better to take that little bit of time to cook something, some vegetables, some brown rice, a little bit of protein, which really doesn't take very long, and that means that that extra 20 minutes, half an hour that you can spend preparing food, you actually make that back, more than that back, by being able to study more efficiently.